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아직 못 풀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글씨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거? 네. 자,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 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얘한테 어떤 숫자를 주고 너 소수야 라고 했을 때 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맞아, 아니야로 대답해줘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1부터 n 사이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우리는 반환을 해야 돼요. 즉,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우리가 1부터 n 사이 수 중에 있는 그 소수들의 개수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안쪽에 있는 이 카운트라는 변수의 역할은요, 마지막에 리턴 시켜주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함수 안쪽에서 실행되고 나서 소수의 개수를 구해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 변수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서 리턴 시켜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요 안쪽에다가 구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포문을 쓸게요. 자, 포문을 쓸 때는 항상 소괄호 열고 닫고 요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다가 채워 넣어줘야 돼요. 자, 위에 1부터 n 사이의 수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n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에는 값이 뭐가 넘어와요? 자, 이 함수는 여기서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넘버라는 변수에 1000이라는 정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1000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00이 어디로 넘어간다? 요 매개 변수로. 그죠? 자, 그러면은 1부터라고 했으니까 int i는 1로 주고요. 초기값을. 그 다음에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i가 1씩 증가하는 형태예요. 왜? 1부터 1000, 즉 n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소수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복문을 일단 실행시키려면은 요 조건이 참이어야 되잖아요. 참인 동안에 계속 실행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 이렇게 넣어줘요. 자, 반복문을 돌면서 i의 값이 1일 때 1이 n보다 작거나 같네? 맞는 말이죠. 1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반복문 안쪽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때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시켜요. 근데 호출을 시킬 때 i의 값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1부터 들어온 숫자 중에서 소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어디에? 여기다가. 이 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보내요. 처음에는 1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처음 반복에는. 그럼 1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야, 1은 소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야, 1 소수야? 그럼 여기서 대답을 해주겠죠. 맞아. 라고 하면 그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카운트 값을 이렇게 1 증가시키면 돼요. 그럼 요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소수 판별기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내면은 얘는 소수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럴 때 소수라고 하면은 여기가 1로 되겠죠? 리턴이 1이면은 요 안쪽 실행하죠. 그러면은 소수일 때만 뭐가 증가한다? 카운트 값이 1씩 증가한다. 그럼 마지막에 이 반복문 다 끝나면은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다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턴된 이 카운트 값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처음 실행이라 살짝 느리네요. 살짝.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얘만 이해면 되면 돼요. 얘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봤을 때 이 변수 모르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폼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반복문이라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풀면은 이거는 금방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문 모르는 거 아니죠? 이 조건문 소괄호 안쪽에는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그 조건이 true일 때만. 근데 이 함수에서 리턴해주는 값이 1과 0이에요. 우리 if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안쪽이 1이어야 돼요. 0일 때는 실행을 안 해요. if문은. 그죠? 아무튼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혹시나 나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돼요. 자, 1부터 n사의 수 중에서 그 중에서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요 함수를 구현을 하시면 돼요. 이미 함수는 세팅되어 있고요. 위에 소수 판별기도 존재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자, i에다가 그 다음에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값은 1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조건문 하나 주고요. 여기다가 is prime number 그럼 이때 i 넣어주고부터 소수일 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썸에다가 어떤 값 넣어주면 돼요? i 그죠? 마지막에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왜 이러냐면 실행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위에 개수랑 아래 개수 잘 나오죠.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요번에는 합만 반환시키면 돼요. 자, 아무튼 요거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못 푸신 분들 보시고 잠깐만요. 문제 올려놓을게요. 자, 문제 2개 올려놨어요. 정답은 이거 바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예시 코드를 써놨는데 요거에 맞게 그냥 풀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안에 이제 변수 한 번에 만들고 변수에다 값을 각각 넣어줬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 요거는 뭐 쉽죠? 자, 일단 리턴은 인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타입도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로 취할 때 변수 인자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int n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아주고요. sum이라는 변수에는 이제
요 합을 담아줄 겁니다. 포문을 통해서 자, int i의 값은 n부터고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의 값은 1씩 증가하면서 썸에다가 i의 값을 계속 더해주는 코드를 적어주면 된다. 마지막에 썸을 리턴하면 이렇게 잘 나오죠. 이거는 뭐 출력을 어떻게 시키라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세요. 해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소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자, 문제 이렇게 가져오고. 자, 전에 이제 풀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자, 지금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거기에서 자, 일단 소수 판별기 하나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자, 소수의 개수? 소수의 개수가 아니고 우리는 소수의 합을 리턴하는 걸 가져야 되죠. 이거 가지고 와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자, int s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임의로 1, 10 넣을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일단 소수는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 있을 거고, 5가 있을 거고, 7이 있겠죠, 그죠? 이거를 다 더하면은 17입니다. 그래서 printf 자, 1부터 10 사이의 모든 소수의 합. 자, 숫자 2개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집 프라임 넘버에다가 자, int i는 n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n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int is prime number 에다가 언더바를 붙여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태워서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이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함수 호출할 때 여기에는 1과 0이 리턴이 되겠죠. 1일 때 그때 이제 참일 때 이제 여기다가 썸에다가 i의 값 리턴 시키면 되겠죠. 실행하면은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하고 17 잘 나오죠. 기존에 했던 문제인데 뭔가 이제 안쪽에 메인 함수 안쪽에 예시가 없으면은 이거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서 풀어놔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만큼은 제가 빌려놓을게요. 자, 세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함수 구현. 자, 시험에서 사실 요 소문자 A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사실 실제로는 숫자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원래 캐릭터라는 걸 쓰는데 거기에 사실 숫자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버전 1은 그냥 여기다가 순수하게 A부터 Z까지 우리가 입력을 쭉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폼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캐릭터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자, 97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A는 97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러 개, 뭐 122나 이런 거 넣었겠죠, 그죠? 혹은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겠죠. 97 플러스 26 하면 뭐예요? 133이죠? 아, 123? 그죠? 그러면은 122까지 반복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i의 값은 1씩 증가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c라는 거를 써주고, 자, 어쨌든 함수가 여기서도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도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도 실행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메인 함수 한쪽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반복문 다 끝나면 printf 여기다가 줄바꿈 하나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닌 여기다가 캐릭터 i에는 또 97 말고 이렇게 소문자 a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i가 어디까지? z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의 값은 1씩 증가한다. 자, printf 우리는 숫자 출력하는 게 아니고 문자 하나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c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출력. 이 아래다가 요거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서류 해서 어디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실행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 2에 이건 뭘까요? 저게 왜 나오지? 뒤에 저게 왜 나올까? print 97 플러스 26 그다음에 i 값은 27. 아,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d를 한번 넣어볼게요. %d를 넣어보면은 숫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122 보이시죠? 사실 숫자가 저장이 돼요. 문자로. 그래서 문자로 출력하고 싶으면 %c를 줘야 된다. 대문자는 65. 이렇게 하고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 3.14 변수를 만들고 3.14를 넣은 후에 출력을 해보래요. 자, 처음에 int라는 이 변수, 그러니까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제 우리가 3.14를 넣었는데 실패해요. 왜냐면 여기는 오로지 정수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float이라는 변수랑 double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둘 다 실수를 저장할 수는 있어요. 이제 정밀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 float이라는 변수를 쓰려면 뒤에다가 f라는 걸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상한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d가 아니고 일단 %f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뒤에 소수점 자리가 나오죠. 자, 이때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한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점 2라고. 그러면은 출력할 때 이렇게 3.14라고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잠깐만요. 자, 200이라는 거를 효율적으로
가장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래요. 그냥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퍼센트 U를 적어줘야 돼요. 퍼센트 U도 이상하게 나오네. 잠깐만요. 캐릭터 I에 200. 변수를 만들고 200. 이 캐릭터라는 거에는요. 자, 볼게요. 다시.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자, 이거는 일단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있나 자료? 자,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라고 나오죠? 얘는 값의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다가 자, unsigned라고 적어줘야 돼요. unsigned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200이 잘 나와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인트로 사실 담아도 되는데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인트는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요. 내가 또 껐네. 이거 그냥 끄지 말아야겠다. 자, 볼게요. 자, 자료형 타입 중에, 정수형 변수 타입 중에 쇼트라는 거는요, 여기까지밖에 못 담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21억까지 우리가 넣으면 출력인 거잖아요. 이때는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자, 타입을 인트로 줘야 돼요. 인트로. 인트는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여기 안에다가 담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21억. 자, 이거를 왜 했는지 이거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2억.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되게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시도에서. 자,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일단 22억을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서는요. unsigned라는 거를 또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unsigned라고 하는 거는 음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억이 아니고 0부터 42억인가? 거기까지 아마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 D로는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는 퍼센트 U를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22억 출력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400억 담으라고 하는 문제였네요. 자, 원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잖아요. 원래는 여기다가 롱이라고 해도 되는데 롱은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타입을 롱이라고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가는 꼭 LL을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력할 때는 %LLD라는 걸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400억 출력이 잘 된다. 이런 거를 조금 나중에 저장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자, int라는 거는 이제 C 언어에서는 이제 문자가 없다라는 거,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정수 계열의 4인 방이 있는데요. 캐릭터라고 하는 건 1바이트입니다. 슈트라고 하는 타입은 2바이트입니다. 인트는 4바이트고요. 롱은 8바이트예요. 자, 읽는 거는 요거는 캐릭터라고 읽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이제 1바이트이고 얘는 8비트예요. 그리고 얘는
16비트. 요거는 32비트.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까 봤지만은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담을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3만에서 약 3만까지. 요거는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대략적으로. 요거는 한 50억? 50억은 안 돼요. 아무튼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담고 싶을 때는 롱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이 그렇게 우리 수업할 때 있어서는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를 왜 설명을 했냐면은, 자, 우리 컴퓨터를 조립을 해보거나 혹시 본체를 뜯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혹시? 그 본체를 뜯어보면요, 메인보드라는 게 나오고요. 그 메인보드는 컴퓨터에 있는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 카드를 꽂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꽂아주고, CPU를 꽂고, 그 다음에 램을 꽂고,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이제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은, 메인보드는 좀 전에 걔네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자, 요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이에요. 영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10년, 20년 쭉쭉 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뭐예요?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을 해요. 자, 원래는 컴퓨터에서 오직 일은 CPU만 해요. 자, CPU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이 게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3D 게임 같은 거를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에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GPU라는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를 저장. CPU의 역할은, CPU면 보통 이제 펜이 달려 있는데, 이제 펜이 CPU가 아니고 그 펜을 치워보면은 조그마한 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일을 엄청 많이 해서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시키려고 CPU를 보면은 펜이 있는 거예요. 펜이 막 돌아가요. 걔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롤이라고 하는 어떤 게임을 해요. 그럼 하드디스크에 롤을 깔아요. 그 다음에 이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롤 안에 있는 데이터 처리, 그런 거는 CPU가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램이라고 하는 걔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게임 같은 거를 늘리려면은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해요. 잘 보면 알겠지만은 걔는 헤르츠라고 해서 초당 몇 번씩 연산을 하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는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요건 이제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요. 램은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해요. 서로 결이 다른 거예요. 타입이 다른. 자,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 라고 하고요. 램도 몇 기가야 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이 둘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램은 용량이 작고 하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요. 자, 램을 추가하는 거는 꽤 용량이 비쌉니다. 컴퓨터를 맞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램을 조금 늘리면은 금액이 조금 달라져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뭐 1TB에서 뭐 2TB로 바꾼다?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램이 뭐 32기가인데 그거를 64기가로 늘린다? 돈이 꽤 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램이라는 거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자, 하드디스크를 뜯어보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드디스크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뜯어보면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쪽에 이걸 떼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CD처럼 자기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이제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은 이제 엄청 오래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늘 같은 게 있고 레코드판 같은 게 막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와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바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있죠. 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는 오직 이 바늘을 통해서만 뽑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뽑아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도는 게 좋을까요? 늦게 도는 게 좋을까요? 자,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의 속도는 RPM이라고 해요. 분당 회전 속도. 이게 빨리 돌면은 좋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CPU라는 게 있는데 CPU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의 명령을 받고 자, 메인보드는 여러분이 설치한 OS, 윈도우나 뭐 리눅스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OS는 또 누구의 명령? 사용자. 사용자는 우리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게임을 실행하려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는 어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은 운영체제는 롤을 실행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적절한 명령어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그럼 메인보드는 또 명령을 해요. 그럼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는데 얘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어떤 데이터 좀 가져와봐 하면은 얘네 둘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고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자, CPU 기준에서는 체감상 2년 정도 걸려요. 자, CPU는 굉장히 빠른데 하드는 느리다라는 거예요. 자, CPU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CPU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나온 게 램이다. 자, 램은 뭐예요? 얘는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이렇게 기계식하고 클래식한 방식이 아니고 그거는 전자식이에요. 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대략 설명하면 하드가 램보다 한 2만 배 정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CPU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램과 일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떤 게임 롤이라고 했는데 이 롤을 더블 클릭하면은 롤을 램에 복사해서 아무튼 물론 롤을 까보면 롤의 데이터가 사실 제가 이건 아니지만은 여기다가 롤은 1기가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롤의 데이터가 뭐 까보면 한 1기가? 근데 그 1기가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1기가 중에 뭐 이미지 파일, 또 동영상 파일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핵심적인 어떤 로직만 올라가요. 여기에 롤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켜놓고 웹브라우저 켜놓고 뭐 예를 들어서 노래 듣는 분들 있으면은 음악 플레이어 같은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자, 램이라는 게 크면은 용량이 높다라고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는 현재 보통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켜놔요. 뭘 할 때. 한 가지만 딱 켜놓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뭐라도 하나 더 켜놓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켜놓으면은 램의 크기가 크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좁으면 혹시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롤이 1기가 필요하고요. 자, 웹브라우저 1기가 필요하고요. 자, 음악 듣는데 1기가 필요해요.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윈도우도 1기가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램 크기 램은 4기가예요. 자, 위를 다 돌리려면 몇 기가 필요하다? 5기가.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근데 4기가면은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야 된다고 했어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근데 서로 다른 이유로 한 12명 정도가 서울로 올라가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 12명인데 이제 자, 고시원을 간 거예요. 원래 이 고시원이라는 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진짜 한 명만 딱 갈 수 있어요. 맞죠? 거의 진짜 엄청 좁아요. 근데 정말 노력하면은 진짜 4명에서 잘 수가 있는데 한 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4명에서 잘 수 있어요. 정말 노력하면. 그런 곳에서 12명이 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서울로 12명이 갔어요. 근데 거기는 고시원인데 한 명밖에 못 자요, 원래. 공간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4명까지 된대.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가 있나요? 한 달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 어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명이 여기서 자야 된다. 생활을 해야 된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3교대로 나눠자면 돼요, 그냥. 야, 내가 낮에 잘 테니까 너가 나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자고 일어나면 너네가 들어와. 4명, 4명, 4명씩 자면 돼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요청이 많은데 이 램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시간을 둬서 그런 거를 시분할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얘가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롤한테 할당해주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 하다가 살짝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음악 플레이어 들어와서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빠져주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눠서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가끔 음악 같은 게 막 끊기거나 뭐가 막 버벅벅 되는 그런 현상 있죠? 자, 그런 거는 왜 그렇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개발자가 다뤄야 할 도구가 램이다. 램은 메모리라고도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int a라고 하는 순간 4바이트라는 걸 쓴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든 최종 결과물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프로세스가 돼요. 프로세스라는 거는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자, 여러분이 로직 안에서 int a는 120이라고 적으면은 이런 것들이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램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왜 그래요? 램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뭘 실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전에 그런 문제들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게 램에 대한 기초를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고요.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